어제까지 고려의 신하였던 남자가 단 하루 만에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성계. 1335년 태어나 고려의 변방무장으로 성장한 그는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며 이름을 날렸습니다. 특히 황산대첩에서 왜구를 크게 물리치며 고려 최고의 무장 가운데 한 사람으로 떠올랐죠. 그런데 역사는 그의 칼보다 한 번의 선택 때문에 완전히 뒤집힙니다. 1388년 고려는 요동 정벌을 결정합니다. 이성계는 군대를 이끌고 압록강의 위화도까지 갔지만 지금 군사를 돌리지 않으면 나라가 위험하다. 결국 그는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위화도 회군. 이 순간부터 이성계는 고려를 지키는 장수에서 고려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치 지도자로 변합니다.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며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신진사 대부들이 있었습니다. 정도전, 조준, 남은, 조인옥 그리고 이방원. 이들은 토지 제도를 개혁하고 과전법을 시행하며 고려의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애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몽주. 고려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충신이었죠. 결국 정몽주가 제거되면서 이성계를 막을 세력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392년 7월 17일 이성계는 개성 수창궁에서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오릅니다.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은 물러나고 한 왕조가 끝나는 순간 새 왕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성혁명. 왕씨의 고려에서 이씨의 조선으로 왕조가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태조가 즉위한 순간부터 나라 이름이 바로 조선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고려라는 국호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새 왕조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면 백성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명나라가 새 나라의 국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새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후보는 조선과 화령. 결국 선택된 이름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이름, 조선. 그리고 1393년부터 공식적으로 조선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태조에게는 또 하나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새 나라에는 새로운 수도가 필요했습니다. 고려의 수도 개경을 떠나 새로운 왕조의 중심을 세우려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한양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계룡산도 검토했고 무학도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택된 곳은 한반도의 중앙에 자리하고 한강을 끼고 있으며 산으로 둘러싸여 방어에도 유리했던 곳, 바로 한양. 1394년 조선의 수도가 한양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경복궁과 종묘, 사직이 세워지고 새로운 왕조의 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선의 탄생에는 태조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칼을 들고 고려의 권력을 뒤집은 이성계, 새로운 국가의 설계도를 그린 정도전, 토지 개혁을 추진한 조준, 그리고 훗날 조선의 왕권을 뒤흔들게 되는 태조의 아들 이방원. 또 무학대사는 새 도읍을 정하는 과정에서 태조를 도왔고 백응념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은 태조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태조에게는 왕조의 미래를 이어갈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비는 신의왕후 한씨. 그녀에게서 방후, 방과, 방위, 방간, 방원, 방현 등 여러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비는 신덕왕후 강씨. 그녀의 아들인 방번과 방석은 훗날 왕위 계승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태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가운데 하나였던 방석을 세자로 책봉한 것은 결국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옵니다. 태조가 왕이 되어 만든 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조 자신도 그 모습을 끝까지 견디지 못합니다. 1398년 왕위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결국 아들 이방원이 정변을 일으키고 태조는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조선을 세운 왕이 자신이 만든 나라의 왕자에서 가장 먼저 물러난 것입니다. 그렇게 태조의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단순한 왕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개경에서 한양으로, 불교 중심의 고려에서 성리학을 국가 운영의 중심으로 삼는 새로운 나라로 한반도의 역사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세계에서는 명나라에서는 홍무제가 통치하고 있었고 중앙아시아에서는 훗날 거대한 제국을 세울 티무르가 세력을 넓히고 있었으며 유럽에서는 백년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392년 세계가 격변하던 바로 그때 한반도에서는 500년 조선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